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자, 우리가 텔레비에 나와서 요즘 스타 셰프들이 많죠. 뭐 백종원 이런 사업가니까 셰프라고 부르기는 그렇고, 그 외에 뭐 소금 요렇게 해가지고 막 뿌리는 사람, 또 뭐 나와가지고 그냥 사람 좋은 웃음을 웃는 사람, 또 영화 배우같이 생긴 셰프들 많습니다. 옛날에는 요리사라고 하면 그야말로 솔직히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었죠. 좀 천한 직업처럼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자기 식당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장가도 가고 하지만, 그냥 어디 요리사라 그러면 주방장, 요리사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황 셰프가 다닌 군대에서도 주방에 있다 그러면 별로 사람 취급 안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에 보니 셰프라는 이름으로 주방장 요리사가 이름이 바뀌고, 뭐 해외에 있는 각종 이 요리 학원에, 뭐 요리 학교에 나왔다, 요리 경연대회에 상 받았다, 뭐 이런 타이틀을 달고, 또 해외 유명 식당에 몇 년씩 있었다 타이틀을 달고, 이제 거의 뭐 그걸로 책을 쓰고 신문에 칼럼을 쓰고 또 TV에 출연을 하고 고정 출연자로 각종 요리 관련 프로에 나오고 또 예능 프로까지도 나오고, 또 심지어 그래서 얻은 지명도로 막 식당을 몇 개씩 경영하는 사업가처럼 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면에 보면 큰 여자들하고의 좋지 않은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또 무슨 사업을 하는데 그 권리관계로 소송에 걸렸다는 이야기들 해서 별로 끝들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죠. 사람이 자기 부분에 한 가지 이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충실하게 노력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대략 무슨 뭐 좀 인물빨 가지고 스타 셰프라고 포장된 애들의 말로는 다 저렇게 좋지 않게 끝나는구나. 여러분 TV에 나와가지고 스타 셰프처럼 하고 다닌 사람 중에 오래가는 사람 봤습니까? 몇 년 뒤엔 다 안 나오잖아요. 왜 안 나오는 줄 알아요? 여러 가지로 주문에 휩쓸려서 TV 나와서 좀 떴다고 자기가 스타 된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막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황 셰프는 어떤 분야든 성실하게 끝까지 자기 노력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지금도 6년째 정치 요리를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하고 있습니다. 황 셰프의 성실성만큼은 인정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오랫동안 본 연예인이 있습니다. 뭐 입술왕이다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거는 그냥 언론용이고, 우리 때는 그 사람을 썰어서 한건이라고 했습니다. 입술이 두꺼워서 썰면 한건 나오겠다. 기억을 다 더듬어 보십시오. 김용근 씨 별명이 썰어서 한건이었죠. 그런데 입술이 두터웠습니다. 요즘 보니까 뭐 안젤리나 졸리도 그렇고 이 배우들 중에 일부러 입술을 두껍게 해가지고 그래서 섹시하게 보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시대에는 그 입술 두꺼운 게 그게 섹시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75세의 꽃할배로 그야말로 아주 패션 스타처럼, 패셔니스타, 그러니까 패션 감각이 뛰어나고 나이에 걸맞지 않고 젊게 사는 쿨한 꽃할배의 전형으로 보였던 분이, 그래서 오래전에 이혼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있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만, 나중에 전해진 바로는 수십억의 채무를 졌대요. 빚을. 그래서 이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정우나 그 동생도 탤런트죠. 둘 다 어릴 때 고생을 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감님이 젊었을 때는 키도 뭐 78에다가 가짜 소문이 있었죠. 연세대 의대 나왔다고 좀 그 뻥 같은 소문이 또 퍼졌고, 그래서 주변에 좀 사람도 이렇게 꼬여들었고 그렇게 좀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옷도 보면 당시 연예인으로 46년생입니다. 이분이 67년에 데뷔를 했다니까. 이분이 데뷔했을 때 제가 3살이었어요. 3살. 그래서 제 3살 때 연예계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혼하고 자유로운 인생을 산다 그랬는데,
하정우가 벤틀리를 사줬대요. 벤틀리도 뭐 플라잉 서프인가 뭐 좋은 걸 사줬답니다. 아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산에 산다는데 집은 뭐 TV에 나왔는데 별로 좋은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별로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화려한 옷도 그 아울렛에서 다 사 입는다고 소문이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으로부터 13년 전인 2008년에 출연했던 드라마 종방식에서 이분은 나이가 62살, 그 여성은 24살 때 만나서 13년간 인연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뭐 인연을 이어왔으면 되는데 올해 4월에 덜컥 오빠 나 임신한 것 같아 4주 차례, 오빠라고 불렀는지 아빠라고 불렀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올 3월까지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75세인데 제가 지금 나이가 58인데 이분은 정말로 건강하신 것 같아요. 좀 부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좌우간 이분이 이렇게 이제 첫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당황하고 아들들한테 뭐라고 하였지, 또 주변에서 날 뭐라고 할까 당황스러워서 안 돼! 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 이후에도 또 그런 것들이 지속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성 측에서 낙태 미수 강요죄 이렇게 고소를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는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가 되어서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새 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적용이 안 되고, 또 낙태를 하지 않았으니까 낙태 미수죄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건 없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보자면 낙태 미수를 강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강요죄라는 것은 자기의 해야 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협박과 폭력으로 강제하는 것을 강요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강요죄가 성립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 증거는 녹음, 녹취, 뭐 이런 걸, 화면 이런 걸로 있어야 그게 성립이 될 거고, 아마 말로 가지고만 해서는 어렵다. 안 그러면 확실한 증인이 있든지 정황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변호사를 임명해서 지금 고소했다라고 통보가 왔고, 당신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강요죄를 저질러 왔으니 고소한다 한 겁니다. 이제 김용근이는 큰일 났겠죠. 연예인은 이미지를 먹고 삽니다. 자, 이분은 최근에 뭐 꽃보다 할배 이런 데 나와가지고 간간히 TV도 나오면서 또 광고도 하고 이러면서 수입도 조금 벌건데, 그런데 이미지가 이렇게 돼버리면 저분은 이제 끝이죠. 그리고 저 나이에 한 몇 년 쉬어버리면 이제 돌아가셔야지 뭐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치명적인 상황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어서 이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축복이라고 그런다. 내가 처음에 들었을 때 당황스러워가지고 좀 몇 번을 강하게 반대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 아기 엄마도 참 건강해야 되고 아기도 잘 나오기를 바라고 책임질 거는 다 지겠다고 꼬랑지를 낮췄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꼬랑지를 낮추든 안 낮추든 결국은 친자 확인에 들어가면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인정하면 가족관계 증명서에 올리는데 본인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강제인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여성 측에서 법원에다가 한마디로 이 애가 김용근과 부자 관계라는 것을 이제 확인 소송을 냅니다. 친자 확인 소송을요.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김용근 씨를 불러다가 피를 뽑겠죠. 그리고 애하고 이렇게 대조해서 일치한다. 뭐 99.8%가 일치합니다. 이렇게 놓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법원에 명령서만 들고 그 여성이 혼자 동사무소로 가서 법원에서 요 김용근 씨하고 입술 두꺼운 분하고 우리 아들 입술 두꺼운 요 친자하고 둘이 부자 관계를 이렇게 올려주세요 하면 법원에서 그 판결문만 가지고 오면 동사무소는 바로 올려주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용근 씨는 싸워봤자 실익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아니라고 우기다가 나중에 확인되어서 개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지금까지 본인이 어지간히 아마 그 여성 쪽에다가 이 강압적으로 낙태를 해라고 지금 압박을 했겠죠. 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뭐 자기 재산이 많다면 하정우하고 하정우 동생하고 또 이번에 태어난 꼬마 하정우의 또 다른 동생하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을 똑같이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재산 나눠줘야 되고, 또 애가 클 때까지는 또 양육비를 다 내야 됩니다. 김용근 씨가 지금 75세인데 애가 20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내려면 95세까지 죽도록 일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김용근 씨 왜 그랬어요? 왜? 그래서 그 순간의 즐거움 때문에 앞뒤를 가리지 않다가 지금 매우 난감하게 됐는데, 여기 하나 이제 재밌는 이야기는 2015년 8회 나온다 산다라는 프로그램에서 김용근 씨하고 하정우하고 둘이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보면 영화 베스트 오프라는 영화예요. 저도 그거 볼라다가 안 봤는데 70대 노인과 20대 여성이 사랑을 하는 그런 영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이야기 같냐 하고 김용근이가 말을 하고 하정우가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하정우가 먼저 말을 꺼냈는데, 그러니까 김용근이가 뭐가 캥기는지 아버지 이야기 같냐 하니까 하정우가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김용근이가 흉해 보이지 않으면 되지 이렇게 말을 했고, 그랬는데 그 영화의 끝이 의미심장합니다. 한창 그 나이를 초월한 이 순수한 사랑처럼 보이다가 막판에 여자가 완전히 뒤통수를 때린다고 해요. 그래서 끝이 아주 반전으로 끝나온다고 하는데, 과연 75세 노인을 37세 여성, 둘이 만났을 때는 여성은 24살, 김용근은 6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13년을 아름다운 사랑을 했는가 보이는데, 지금 와가지고 영화 베스트 오프를 능가하는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게 되었다. 결론은 뭐냐? 여성은 임신할 때까지 한 기회를 노렸던 것 같고, 김용근은 이것이야말로 지옥이다 생각하면서 아니야! 이렇게 했고, 그것이 고소장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이 13년간의 사랑은 그것이 사랑이었겠느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서로 간의 욕망을 충족을 하려고 했던 것이냐? 그것이 저는 궁금합니다. 오늘의 디저트. 정력 좋은 꼬달배, 늦게 얻은 손자, 아들 잘 키우세요. 그리고 이거 조심하고